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검찰 윤석열 장모 아내 수상한 도이치 주식 통정 매매 정황 파악이라는 제목의 서울경제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와 장모 최씨 간의 통정 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씨의 계좌 관리를 담당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전 임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한편 최종적으로 김건희를 불러 사건을 마무리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는 지난달 31일 도이치모터스에서 재무관리본부 임원을 지낸 연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염 씨는 윤석열의 장모 최 씨와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십 차례 같은 IP에서 주식 계좌에 접속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김건희가 계좌 관리를 맡았던 이정필 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염 씨를 상대로 김건희와 최 씨 모녀 간 통정 매매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정 매매란 두 사람이 주식의 수량, 시기, 가격을 사전에 정해놓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시세 조종 행위라는 점에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검찰은 김건희와 최 씨가 장내에서 동일 시간, 가격에 서로의 주식을 사고 판 거래 흔적을 발견했고 이 과정에서 염 씨가 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자와 매도자의 관계, 매매 시점 등을 봤을 때 짜고 친 매매가 의심된다는 검찰의 지적에 당시에는 몰랐지만 사후적으로는 의심이 된다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염 씨가 최 씨의 계좌와 동일한 IP에서 접속하기 시작한 2010년 9월 중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한 점을 주목하면서 허수 주문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량의 거짓 매도 주문을 내 일반인의 매도세를 유인한 후 저가의 주식을 사들인 게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당시 9월 1일에서 13일 도이치모터스의 거래량은 20만 주를 밑돌았으나 14일 거래량은 32만 5,743주로 급증했고 같은 날 주가는 8.82% 하락했습니다. 이외에 검찰은 염 씨에게 현재 잠적 중인 이정필 씨와의 관계, 도이치모터스에서의 역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장모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는 염 씨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며 검찰에서도 관련 자료 제출 요구도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해 4월 김건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진 이번 의혹은 약 1년 7개월 만에 종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선수 이모 씨 등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이번 주 중 권오수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선 권오수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건희를 부른 뒤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당 소식과는 달리 연합뉴스는 범행을 총괄한 주범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 잠정 결론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권오수 회장이 실질적인 몸통이고 선수로 가담했다가 구속 기소된 이씨 등의 공소장에는 김건희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이 제 식구였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의 피해는 국민의 몫입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매번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거듭된 실언 논란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했다면 정치인 책임이라는 제목의 아시아경제 기사 내용입니다. 윤석열은 자신을 둘러싼 실언 논란에 대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헌법 수호자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을 했다면 정치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1일 TV조선 뉴스9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에 대해 법의 지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법의 지배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냐는 대립구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법적인 범죄 행각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 이런 것이 시대 정신이 됐다. 그만큼 그게 무너졌다는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소위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뜨린 것을 이재명 후보가 그대로 지금 문재명이라고 해서 계승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청년층 지지율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국 사건, 청년들이 불공정의 전형으로 봤던 그 사건을 수사할 때만 해도 정치인으로서는 아니지만 청년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다며 정치를 하면서 경제 문제라든지 외교 안보 문제 이런 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공직에 있던 시절 가졌던 이미지가 달라진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러면서 경선 이후 원팀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정권 교체를 힘을 합쳐서 하자고 나온 사람들이라며 대표 선수를 누구로 뽑을 것이냐만 있는 거지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데 원팀을 만들어서 힘을 합치지 않으면 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안철수 대표와 공개 오찬회동을 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며 당연히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의 실언은 가슴속 얘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윤석열의 실언과 실수가 아닌 그냥 윤석열의 가치관과 철학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제 식구 감싸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자가 법의 지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발언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행태에 수장으로서 사과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추한 사람은 자신이 추한 줄 모르는 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0% 백신 접종 3년 걸린다던 언론 반성은 어디에? 라는 제목의 미디어오늘 기사 내용입니다. 1일부터 위드 코로나라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8개월 만입니다. 언론은 우려와 함께 기대 섞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작 전국민 70% 접종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던 보도에 대한 반성은 빠져 있습니다. 백신 수급과 접종 공포감 조성에 앞장섰던 것 역시 언론입니다. 의료계에서도 언론 스스로 보도 행태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종합일간지 조선일보와 머니투데이그룹 민영 뉴스통신사 뉴스원은 3월 연달아 집단 면역에 3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마스크 벗는 이스라엘, 우린 이 속도면 집단 면역에 3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3월 18일 온라인에 송출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19일자 지면에도 실렸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스라엘은 4월, 미국과 영국은 6월, 지도자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전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제시한 시기라며 우리는 11월이 목표지만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11월까지 전 국민의 70%에게 백신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백신 접종은 2월 26일 시작해 18일 현재 누적 접종자는 6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에 그치고 있다며 국민 70%인 3,500만 명이 2회 접종하려면 거의 7천만 건을 접종해야 한다. 요즘처럼 하루 2만 명 안팎이면 10년 가까이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원은 같은 달 24일 전국민 70% 항체 형성 집단면역 현재 속도로는 3년 반 이상 걸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뉴스원은 3월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23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자는 총 68만 560명으로 집계됐다. 전국민 5,182만 5,932명 대비 1.31% 수준이다. 2월 26일 백신 접종 시작 이후 25일간 누적된 규모라며 이 같은 접종 속도라면 정부가 목표로 한 전국민 70% 항체 형성을 달성하는 데 3년 반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단순히 국민 70%인 약 3,628만 명이 백신을 맞는 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백신마다 예방 효과율이 100%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필요 시간은 더 길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선일보와 뉴스원의 보도는 기우로 그쳤습니다. 3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바라본 전국민 70% 접종은 단 8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달 2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체 인구 대비 7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백신 수급에 우려를 표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정부는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는 백신 수급 차질 우려는 비합리적, 정부 이례적 반박이라는 제목의 보도로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MBC는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접종 계획도 틀어질 거라는 추측성 보도가 잇따르자 정부는 비합리적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만약을 가장한 보도가 지나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며
정부가 달성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한 걸 계속해서 부정하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손 반장은 또 강한 어조로 언론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이런 걸 보도하는 것 자체가 예방접종 전개나 방역 차원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백신 접종 일정을 모두 달성했습니다. 정부 목표는 4월 300만 명, 6월 1,300만 명, 9월 3,600만 명 1차 접종, 11월 3,600만 명 2차 접종 완료했습니다. 언론은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도 조장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후유증에 대한 보도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 이후 증세 보도는 스포츠 중계와도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단독이라는 컷을 달고 보도한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런 보도 행태로 인해 고연령층 미접종자들이 사망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더 높일 수 있었던 예방 접종률이 언론의 왜곡으로 낮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백신이 들어오다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서 언론이 많이 과장했다며 3월과 4월 어르신들이 접종에 나서며 발생한 사망 사례나 중증 이상 반응과 관련해 경쟁하듯 보도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판적 기사를 쓰는 것은 좋다. 그런데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끝난 경우도 많았다며 안전성에 관한 측면을 보도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방접종을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이끌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지금 고연령층 가운데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접종하다가 죽으면 어떡해라는 공포감 때문에 맞지 않으셨다며 이런 공포감은 언론의 폐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고연령층 미접종자 감염 사례에서 사망자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갑 교수는 언론은 안전성에 관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 공포감이 들게 하는 수준의 저널리즘 형태를 보였다며 더 올라갈 수 있었던 예방 접종률이 언론 영향 때문에 더 올라가지 못해 굉장히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놓고 오버쳐도 사과 문화는 없는 것이 저들인데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반성하면 기레기가 아니고 저것들이 언론이면 우리 집 두루마리 휴지는 팔만 대장경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